지금부터는 더 열받는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 대법이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롱하고 어떤 식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지 조롱까지 들어가 조롱까지 들어가. 와. 그거 한 파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관련한 이슈도 지금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최근에 또 엄청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엄청난 기사를 나게끔 하신 분입니다. 매불쇼에는 이제 처음 함께하는 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이분 처음 나오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어떤 그 공항 경납고에 있을 것 같은 이름이에요. 예. 이름이 좀 그래. 아이고 이름 가지고 이름이 좀 그렇잖아. 약간 경납고가 나와. 경납고 느낌. 경납고. 전용기 의원. 박수로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빠 혹시 뭐 불만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좀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언제쯤 한 번은 불러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 관련한 이슈가 오늘 좀 많거든요. 네. 대한민국 서울 법대 출신, 검사 출신, 그것도 특수부 출신. 내가 싫어하는 이력은 다 갖고 넥타이도 하고 넥타이하고 양복 입고 점잖은 느낌까지. 예. 김기표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항상 선거운동 장소에 있는 김표는 김기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선거와 함께합니다. 김기표. 기표소, 예, 기표소. 김기표 의원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대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법개혁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대법관 증원도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이놈들 진짜 이 나쁜 놈들이야. 진짜 골 때려, 이거. 법원 행정처가 예. 대법원 증원 시, 대법관 증원 시 예. 대법원 청사 신축 필요성 및 소요 비용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네. 우리 의원님에게 제출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완전 민주당 조롱입니다. 예. 조롱하는 내용 소개 잠깐 해주세요. 와. 법원 행정처에서 대법관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라는 단일안. 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럼 요거 지으려면 돈이 좀 듭니다 저희가. 돈 들지. 돈 듭니다. 그래서 저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대법원 새로 또 지으려면은 1조 4천억인데요. 그 중에 1조가요. 서초동 땅값인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해 보면 대법관 한 명당 배정되는 크기가 여러분 어디 뭐 저택 아닙니다. 대법관 한 명의 사무실 평수가 75평. 야 여기 사우디냐 이놈아. 1조 4천억 내놓으라. 진짜. 이거 이제 한 거야.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롱이지. 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미안해 너무 많이 들어. 다시는 안 늘릴게 미안해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의원님, 네. 나 진짜 이거 보고 정말 뚜껑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에요. 전용기 예. 박수 한번 갑니다. 전용기 진짜 훌륭하십니다. 대충 대법원에서 1조 4천억 든다 그러면 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드는 거예요? 라고 할 그럴 수 줄 있어. 알고 맞아. 1조 4천억 정도 든다 그러길래 아니 예. 근거가 뭐예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니까 진짜로 한 페이지짜리가 띡 왔어요.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짜리가 띡 왔어요. 그래요? 거기에 1조 4천억의 근거가 왔는데 네. 서초동 땅값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조가. 네, 그래서 서초동 땅값 1조가 필요하고 그게 한 15,000평 되는데 굳이 그 서초동 공시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서초동 그 뭐 구청 지을 때 그때 돈 비슷하게 해가지고 1조가 딱 땅값으로만 1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땅값만 답변이 옵니다. 1조. 네. 서초동에 굳이 하는 데만. 진짜 미치겠다 이거. 공사비 3,738억. 공사비 3,738억. 아니 근데 니들은 왜 서초동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가장 비싼 곳에. 제일 비싼 곳에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놈들아? 이게 보니까 그 법률에 대법원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놨죠. 뭐 서울에 서울에 있어야 있어야 된다. 서울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헌법은 아니고 법률이에요. 고치면 됩니다. 네. 고쳐.
무조건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개발, 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완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지방분권. 지방 보내. 안 그래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실제로 한 15,000평이니까 네. 서초동에 지금 실제로 1조 정도 들어가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뭐 지방 이전을 해갖고 세종에다 한다. 네.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세종의사당 짓는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확 떨어지네. 20배 정도 차이 나죠. 1조에서 500억. 세종으로 가면 500억 정도 들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굳이 둘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충분히 이전 가능성도 있다. 네. 그 잼버리 한 대도 비어 있지 않아요? 잼버리로 보내. 한덕수 가서 변기 닦고. 한덕수 변기 닦고. 대법원 변기 닦고. 잼버리 한 대 지금 뭐 광활하게 열려 있는데. 전국 법원장 회의할 때 법원에서 사법개혁 하는데 전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성명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같이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하냐 이런 취지였는데 저희가 민주당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실제 법원 관계자들 불러서 내용을 좀 확인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때 가져온 자료도 이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요. 대법정이 어떻고 그다음에 소법정이 어떻고 판사 대법관들이 쓰는 사무실이 어떻고 이런 일을 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지으면 이제 1조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지, 못 하겠지, 약간 이런 뜻이어서 제가 네. 그래서 그럼 세종으로 가면 되겠네요. 2차 차제에 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렇게 수치를 1조씩 이렇게 막 하면 민주당에서 도저히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겠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네. 그렇죠. 지금 지방 분권 시대인데요. 그렇습니다. 세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아니 그리고 대법- 검사님. 네. 뭐 그래도 검사 아닙니다. 검사님이라니요. 검사님.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은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정 제가 진짜 최대한 누그러뜨리고. 배제하고 대법원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존재합니까? 저는 없다고 전혀 봅니다.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죠. 아 진짜로 네, 없어서 아니-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회 그렇죠 없는 거죠. 이게 국회가 그래요? 꼭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 그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역시 대통령 청와대가 꼭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에 있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다 제기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 집무실도 꼭 서울에 있을 필요 없는 것처럼. 네. 그건 당연히 대법원도 서울에 있을 아, 필요 그래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그러니까- 진지하게 논의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관광 기간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이런 데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영접을 해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외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다. 서울에 아.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다른 기관들은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냐. 아. 저희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겠네요. 네네네. 지방 분권 시대에도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 지방 분권 시대 강조했거든요.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이번- 그 장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네. 예, 그 대통령 집무실 제2집무실 빨리 옮기겠다. 세종으로? 그리고 국회 의사당 네. 빨리 옮기겠다라고 오. 오늘 국무회의에서 마침 또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네. 마침 그럼 대법원도.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기사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법개혁을 한다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1조 이상 드는데 너네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네. 우리도 빨리 이전하자 그러면 이제 이 논의에 박차를 가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 이 진짜 너무 놀랐어. 근데 이거 진짜 좀 기분 나쁘네. 조롱이네. 조롱이지. 약간 그러고 좀 못하겠지?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지방 분권도 하고 대법관 숫자도 늘리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네. 방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대법관 방이 되게 커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권위의 뭐 상징이 침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 샤워실도 있고 그렇대요. 아니 이때 실제로 있다고? 그죠? 실제로 한 70평 이상 되고 샤워실도 있고 침실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 문제는 뭐 보통 이런 뭐 큰 기관들은 접견실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대법원장이 접견할 일이 있습니까? 대법관이? 그게 네.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대법원에는 대법관 집무실에 접견실도 없는데 이렇게 70평 이상 되는 큰 사무실을 사용하고 너무 있다. 크다. 그리고 그 대법원 보면
딱 장소에서 주는 그 압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권위를 분산시키기 싫어서 이런 논리를 세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대법원 청사가 애초에 지어질 때 대법관 증원을 좀 염두해가지고 18개 구조로 설계해서 시공이 돼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축소하면은 일단 4명 정도 늘어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네. 이 돈 자체를 들이미는 게 줄이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계속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사실상 한 4명까지는 자기들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받을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렇게 이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였는데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네. 뭐 장소 아까 줄여서 해도 되고 다른 데도 충분히 더 줄이면 가능합니다. 되죠. 예. 서초동에서 줄여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정 안 되면 세종 뭐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논리가 그거예요. 8명 이상 증언하면 뭐 법원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충원을 해야 되니까 더 지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땅값 1조 서초동 부지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와,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명심히 하고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검찰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검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검사 아닙니다. 자꾸 과거를 지우지 마시고. 어제 저희 그 매불쇼에서 이런 얘기를 다뤘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사화된 건데 김건희 특검 안에 있는 파견 검사 5명이 이제 나 특검 그만하겠다. 나 빨리 좀 복귀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했던 검사도 이번에 특검에 들어가 있나 봐.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복귀를 했대.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약간 이 삐걱거리는 특검이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너무 불안해 갖고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저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검사들의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옛날에 누렸던 권한이 이제 대폭 줄어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특검이 수사를 한 지가 좀 돼가잖아요. 그럼 제가 옛날에 이제 수사해본 경험으로는 사실 한 올라와서 뭐 금금금 보통 이렇게 수사를 하고 쉬지를 못하게 특히 네. 특검은 이제 국민들의 그렇지, 힘들지. 관심이 받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필요도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또 특검 파견 가 있는 검사들도 공격도 하는 모양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검찰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너희는 가서 뭐 하냐 뭐 이런 것을 배신자 공개적으로도 프레임으로. 공개적으로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그럴 수 있겠네. 이른바 부역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도 있는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태업을 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지만 일부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들어보면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내가 맡은 부분이 끝나면 난 그냥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딴 거 좀 안 하고 그런 아까 피로 공격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일부 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거 플러스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아주 그 사소한 이유까지 나오더라고요. 한학자 총재 소환과 관련해서 일정을 왜 나만 몰랐냐라고 해서 뭐 삐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본 얘기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아마 보도가 된 겁니다. 보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어떤 조직의 운명과 관련해서 네. 사실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어렵다. 좀 걱정되네. 그러니까 보통 하기 싫으면 어떠한 꼬투리도 다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삐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렇겠죠. 본인들 치부거든요. 이게. 맞아. 본인들이 수사에서는 불기소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상한 뭐 금개구리 나오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 괜히 파견가 있는 검사들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거북입니다. 그럼 거기가 개구리 아니고 작은 거 장난으로 여기는 딱 고발되는 자리가 예. 이거 국회가 아닙니다. 네. 아, 그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겠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치부를 지금 특검이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도 못 밝힌 거를 특검이 지금 다 밝혀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얘네들은 우리를 죽이는 부역자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실 파견된 검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일부 네, 이제 네.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잘 단도리해서 수사할 것으로 믿습니다. 쉽지가 않네. 근데 그 이 복귀 희망사유에서 아까 잠깐 언급한 한학자 소환 일정 네네네. 내용을 왜 안 우리는 몰랐냐. 네. 근데 이게 삐친 것도 삐친 거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게 한학자가 이 정관 네. 검사장 출신 그렇습니다. 네. 계속 컨택을 한 와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좀 지킨 유지가 있을 것 그럴 같은데 수도 있을 수 있지. 그걸 알려고 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유를 드는지. 근데 그럴 수 사실 있어. 다른 팀에서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네. 한학자 소환에서는 모르는 게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가서 그게 맞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같은 팀에서도 왜 나한테는 공유를 안 해주냐. 이것도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면 지도부 뭐 한 명, 그다음에 진짜 그 담당하는 코어에 있는 어떤 담당자 한 명, 이것만 이 둘만 논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일반 수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네. 핑계로 이른바 사보타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태업을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특검 파견 검사가 이렇게 이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는 특검이 이제 파견 검사,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그다음에 외부의 변호사도 이렇게 채용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경찰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한선만 정해놨지 그걸 몇 명으로 구성할지는 특검의 자유 재량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수사를 제일 잘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검사들이 빠져나가고 잘 안 들어온다면 네. 뭐 변호사로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충원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걱정할 부분은 예,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온 것은 빨리 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 수사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더 잘해서가 아니고. 근데 최악의 경우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충원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용기 의원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그 이준석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특검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오고 있어. 그래서 아까 개혁신당이 들어간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검찰이 단 하나도 밝히지 않은 거를 지금 특검이 밝혀내고 있잖아. 네. 그럼 특검을 응원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은 특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이거 사실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정치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이재명 정부는 사실 상당한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런 비상 권한들에 의존해가지고 전국이 흘러갈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검찰의 인사권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 검사를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3개 특검이 동시에 굴러가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집합해서 구동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과정 없이 왜 이렇게 급하게 출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예. 윤석열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을 쓴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또 지랄하는 겁니다. 네?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어려운 거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니까.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그럴듯해. 그럴듯하잖아. 보고 듣기에는 그럴듯해. 윤석열이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한을 너무 많이 남용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을 왜 거부권 행사를 쓰지 않아서 특검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이준석은 특검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은 막 저렇게 막 대단히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특검이 싫은 거야.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검의 문제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문제는 본인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바짝 긴장해 있을 거거든요. 이거 내 스타일이네. 이분. 본인도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도 이제 두려운데 왜 이걸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두세요?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일 문제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늘 그 우리가 뭐 3년 전에 있어요. 4년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엄청 그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 본인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누가 범인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준석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맞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 활발하게 하면 더 불안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야당일 때 우리가 특검 민주당에서 발의했잖아요. 여당일 때 갑자기 바뀌어서 인사권을 가진 검찰에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더 난리를 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중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고 네. 최대한 빨리 6개월이든 해서 끝내자 이런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 네. 저는 이준석의 주장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이런 교묘한 지금 역공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잠깐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권성동 지금 그 구속 심사 받고 있죠. 네, 2시부터, 2시부터. 시작해서 받고 있는데 예. 일단 관련된 뉴스는 예, 제가 예. 막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네. 아직은 뭐 나오는 게 따로 없네요. 뭐 저녁 늦게 나올 것 같아서. 밤이나 새벽쯤에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빼박 증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건 진짜 이렇게 많기 어려울 줄. 사실 뇌물 사건에 이렇게 증거가 많은 경우는 저는 처음 봤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거 구속영장 기각되잖아요. 저는 진짜 두 분 서운할 겁니다. 이거 진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각될 수 없는 건인데. 네, 기각될 수가 없는 건이거든. 저는 충분히 영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뭐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배달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서 예. 그런 걸로 추정해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제 뇌물 사건 우리 전현기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뇌물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사실 오너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 증거가 잘 없습니다. 오너가 아니고 밑에 사람들이 전달하면 그걸 자기가 내가 배달 사고를 안 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써놓는다든지 네. 이걸 문자로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그렇죠. 사진도 찍어놓는다든지 이런 증거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 사건이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언론 기사를 보면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1억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입증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은 무난히 발부되리라고 생각돼. 만약 기각되면 진짜 내란 전담 특별 재판 빨리 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오늘 진짜 분노할 만한 사건이 좀 예,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 예. 앞으로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고 네, 싶었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저는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